안녕하세요. 책을 읽자입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가바사와 시온지음, 조혜선 옹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곧 질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서에서는 내게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처법에 의한 받아 넘김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to-do, 실천하자 부분이 있어 길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하기보다 또는 어떤 욕망으로 채우기보다도 더욱 효과 있는 이 도서의 처방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도서의 차례는 이러합니다. 들어가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어린말, 모든 고민의 바탕이 되는 해결법, 스트레스 공략을 위한 기본 전략. 1장, 남이 아닌 나를 바꾸자, 인간관계. 2장, 가족과 친구를 삶의 활력으로 삼자, 사생활. 3장, 천직을 목표로 억지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직장생활. 4장, 지치지 않는 몸으로 만들자, 몸 건강. 5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자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마음 건강. 요즘 말로서는 정신과 의사가 도달한 궁극의 사고법, 삶의 방식. 나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총 478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1장, 남이 아닌 나를 바꾸자, 인간관계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낭독하여 보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앞에서는 신뢰를 얻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남에게 잘 속는다. 와 같이 남을 신뢰하는 문제로 고민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처음부터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채면 인간관계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남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실망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팩트 1.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를 치료해왔다. 현재는 저자로서 많은 비즈니스 리더와 직장을 만난다. 모두 합치면 그 수는 1만 명 이상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관찰하면서 알게 된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장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가 불쾌하고 진절이 나는 경험을 남는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배울 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To-do 1. For me인지 for you인지 관찰하자. 아래표에 담긴 항목 가운데 특히 for me, 나를 위하는, for you, 남을 위하는 내 차이에 주목하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공통점.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명백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나를 위하는 성향이 강하다.
남에게 무엇을 얻어낼지 생각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주로 남에게 받는다. 아첨하고 언행에 일관성이 없다. 공포와 불안을 부추긴다.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의 특징. 돈 벌 사람을 알려준다면서 보험이나 사업을 권유한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자주 변명한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다.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심이 있다. 남을 위하는 성향이 강하다. 남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한다. 주로 남에게 베푼다. 비전이 있고 언행에 일관성이 있다. 꾸준히 신뢰를 쌓는다. 모든 일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간, 마감,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킨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변명하기보다는 사과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비전이 명확하다. 나를 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나는 내가 말이야 라며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반면 남을 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남을 위해 행동하고 돕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위해 행동하는지 관찰하자.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하는 성향의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자기 얘기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다. 나는 내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과 알고 지내면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분쟁에 휩쓸리거나 갖가지 곤욕을 치른다. 남을 위하는 성향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자신보다 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물론 누구나 때때로 무언가를 원하고 자신을 우선시하지만 남을 위하는 성향의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극단적으로 나를 위하느냐, 남을 위하느냐로 모든 사람을 나눌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경향성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더 쏠려 있는지를 봐야 한다. 누구나 당연히 나를 위하는 측면과 남을 위하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관찰을 통해 각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판별해야 한다. For me.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자기 생각만 한다.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 남을 믿지 않는다. 자기 애가 강하다. 이기적이다. 주로 남에게 받는다. For you. 상대의 이익을 고려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 남을 믿는다. 배려심이 많다. 이타적이다. 주로 남에게 베푼다. For me와 for you 사이에서 어떤 쪽 성향이 더 강한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자. 자기 개발서에서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기버와 받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테이커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기버이고 나를 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테이커다. 기버 성향인 사람과 친해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다가가도 상대 쪽에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과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종 선호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기버는 기버를 좋아한다. 기버끼리는 서로 돕고 서로의 능력을 키운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장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런 사람들은 테이커를 단순히 알아보고 절대 친분을 쌓지 않으려 한다. 기버가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테이커, 즉 나를 위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파당했기 때문이다. 한편 테이커는 테이커를 부른다. 돈벌 궁리만 하는 사람이 사기나 횡령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테이커의 주위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만약 남에게 속거나 돈 관련 분쟁을 겪는다면 자신이 테이커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 일만큼 남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휘말릴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먼저 기버가 되어 남에게 베풀자. 그러면 기버 성향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베푸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자. 하지만 대다수는 기버가 되기를 어려워한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다른 사람을 믿고 돕는 일에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아들러가 쓴 책을 읽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 탓에 많은 사람이 기버가 되지 못한다. 대가가 전혀 없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이라도 자신부터 시작하라. 알프레트 아들러,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그랜든 교수는 사람을 특성에 따라 다음에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매처, 손익을 따져보는 사람. 그리고 이들 중 최종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부류는 기버라고 결론을 내렸다. 단 모든 기버가 성공하지는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기버는 성공한 기버와 번아웃 기버로 나뉜다. 번아웃 기버는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뒤늦게 허덕이는 사람이다. 이들은 남을 돕느라 진이 빠져서 기버로서 오래가지 못한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수업을 빼먹거나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봉사활동도 자신의 소득이나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지속할 수 있다. 테이커가 이기적이고 실패한 번아웃 기버가 자기 희생적이라면 성공한 기버는 타인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타인 지향적인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는다. 기준을 세워놓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줄지를 정한다. 기버가 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남을 도우라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범인에게 성인과 같은 완전한 자기 희생은 무리다. 타인을 배려하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 후에 찾아오는 즐거움, 기쁨 같은 솔직한 감정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이지 상대에게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배에게 밥을 사주고 나니 기분이 좋았고 다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다음에 또 사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몇 번이든 계속해도 괜찮다. 타인의 이익 추구와 자기 이익 추구는 양립 가능하다. 남에게 베푼 후에 느끼는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자기 이익에 해당한다. 남에게 베풀 때 억지로 참지 말고 마음껏 즐기면서 기쁨을 누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기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